공급이 26년, 27년 정도가 되면 아파트가 지어진 역사 이후에 서울의 공급이 가장 부족해. 시그널은 뭐냐면 서울의 전세의 매물 개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매물 개수가 쌓이다가 최근 다시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향후 몇 년간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거의 끊겨버렸어. 전국 사태 그리고 대출을 막은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주춤하니까 대세 하락이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막았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 올해 25년 상반기가 지나면 본격적인 공급 부족이 시작돼. 그리고 지금 금리 또한 작년에는 벌써 2차례 내렸지. 그리고 향후 25년에도 금리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돈이 풀린다는 거고, 지금 가격적으로 딱 붙들어 맺어 있고 공급이 26년, 27년 정도가 되면 아파트가 지어진 역사 이후에 서울의 공급이 가장 부족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 같은 것도 가장 부족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국 불안정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시장이 많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거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거든. 왜냐하면 지금 87주 동안 오르던 전세가까지 하락으로 서울이 진입했어. 근데 그 이면에 이 전세가 하락과 상승 이전에 시그널이 있다? 뭐냐면 전세가 상승이 하락을 마치고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시그널은 뭐냐면 서울의 전세의 매물 개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매물 개수가 쌓이다가 최근 다시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건 후행해서 나중에 전세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향후 지금 공급까지 계속 부족해. 그러면 신규의 공급이 멈추고 전세 매물까지 계속 향후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또 한 번 전세가를 자극할 거야. 이게 다시 매매가로 이어지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운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26년도, 27년도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가 또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주춤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약간 시그널이 좀 빨리 나타나기도 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았거든. 12,000세대 입주니까. 근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25년 어느 즈음에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나아지고 26년도, 27년도는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입지만 딱 봤을 때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구축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신축을 사는 게 더 나을지. 일단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 비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과 같은 곳들은 신축 구축 이제 너무 가리지 마. 우리 작년 우리 특강 엄청 많이 했잖아. 그때 특강 할 때만 해도 계속 외치던 게 뭐였어? 무조건 좋은 것, 새 것, 이걸 갈아타셔라, 그리고 사셔라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한 차례 너무 큰 폭등을 했단 말이야, 지난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같은 곳은 특히 신축 구축 너무 안 가렸으면 좋겠어. 신축 구축 너무 가리지 말고 그 안에서 입지가 그래도 여가고 가까운 구축들,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 얘네들은 지금 너 올라도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어. 그래서 작년에 내가 신축 최대한 좋은 것 이런 걸로 갈아타야 한다, 또는 내 집 마련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양호한, 정말 사선 안 될 거, 입지가 정말 안 좋은, 정말 사선 안 될 거를 제외하고 교통이 매우 괜찮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축들은 지금도 매우 유효한 시장이야. 그러면은 투자를 하게 됐어요. 또 목적에 따라 다르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투자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목적이 다를 때 실거주와 투자 좀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냐? 일단 난 그래. 예전에 불과 내가 한 3년 전만 해도 무조건 젊은 세대들은 투자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었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보다 투자를 먼저 했고, 근데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투자를 먼저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 투자 아파트가 내 발목을 잡기도 해.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능하면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돈을 모아서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내 집 마련부터 하라고 해. 나는 예전하고는 완전 투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투자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입지가 좋다든지 구축이라도 아니면 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먼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그게 나중에 내가 또 다른 투자를 이어가는데 얘가 디딤돌이 된다?
어쨌든 제가 디딤돌을 삼으려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입지라든지 뭐 황금성, 뭐 교통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내 집 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요걸 먼저 해봐. 그리고 나서 일단 내가 숙제를 내줄 거야. 한 달 동안 금토림 프리미엄 단톡방을 좀 들어봐. 그리고 나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물어봐, 나한테. 내가 잘 알려줄게. 나의 목표는 여러분 등잔 밑을 좀 환하게 하는 거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고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서울의 최상급지 아파트들, 한강벨트 라인 아파트들, 이 친구들은 가성비로 접근이 안 돼. 이제는 정책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강벨트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개념이 지금 사라진 것 같아. 자, 우리 지금 명품 시계랄지 아니면 명품 가방이랄지 이런 가격을 비싸다 싸다 논하게 돼, 안 돼? 논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은. 우리 가성비로 따져본다면 막 시계 하나에 몇 억씩 가는 거, 가방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씩 가는 거, 이거를 논할 수가 없지. 한강벨트 라인의 아파트들은 이런 느낌이야, 이제. 하지만 그 외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서울을 급지로 쭉 나눴을 때 상급지에서부터 하급지로 돈이 흐른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책의 상황 또는 어느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딱 붙들어지는 시기가 있어. 그러면 돈이 흐르다가 마른 시기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급지로.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내 투자금에 있어서 지금 뭐 한 4급지 정도 적당하다. 그런데 봤더니 2급지와 3급지 아파트들이 꽤 올랐어. 그러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2급지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전고점 대비 한 90%까지 회복을 했는데, 3급지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이제 한 70%, 80% 수준이라고? 그러면 내 투자금으로 봤을 때 지금 4급지 아파트 정도가 적당해.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아직 갭 벌리기 이후에 갭 메우기가 되지 않은, 유동성이 아직 안 온 아파트일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그런 아파트 이렇게 가격 비교를 통해서 약간 덜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런 감각이 생기거든. 입지 대비해서. 그거는 금토림 프리미엄 단톡방이지. 그럼 약간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감인가요? 그럼 이게 100% 이론으로 맞아 떨어지면 아마도 경제 전문가, 무슨 전문가들이 제일 잘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과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감각, 싸다 비싸다의 감각, 그리고 최소한대로 이 거시경제 정도, 아주 최소한이야, 정말 최소한. 돈이 풀리는 시기인지 아니면 돈을 회수하는 시기인지 이런 것 정도만 알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들의 기초, 그리고 내가 가격을 끊임없이 확인한 가격에 대한 감각, 싼지 비싼지 감각,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